안녕하세요. 이번 2021학년도 1학기 또래탄대인 진로 멘토링에서 멘토 역할을 맡은 윤지영입니다. 지난 8주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활동팀명은 피어나입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꿈도 아름답게 피워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멘토는 부산외국어대학교 G2 융합학부 윤주영, 저와 멘티는 학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성민경 학생입니다. 저희 팀의 활동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첫 번째, 진짜 나를 찾아가기, 두 번째, 진짜 나의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대학교 학과 분석하기, 세 번째,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을지에 대한 직업 탐색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8주 동안 활동했던 활동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활동입니다. 첫 만남인 만큼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소 좋아하는 것, 취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음으로는 멘티의 고민과 진로 관련된 어떤 고민과 걱정을 바탕으로 우리 활동의 계획서와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주차 활동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의 수업 분석과 마인드맵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멘티는 전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3주차 활동에는 독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주차 활동부터는 지난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고 이를 표현하고자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독서 활동을 하기로 선정한 책은 바로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입니다. 책 속에서도 나와 있듯이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이란 책에는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책을 읽기 전에 멘티에게 자신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이 어떻게 실패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4주차 활동에는 독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서 활동 후에 느낀 점을 공유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시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주차와 마찬가지로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후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나누고, 두 번째로 책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멘티인 성민경 학생은 캐서린 존슨이라는 인물을 뽑으며 자신이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패와 두려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3주차에도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독서 활동을 하기 전에 느꼈던 내가 가지고 있던 실패에 대한 이미지였고, 이후에 4주차에는 독후 활동을 한 후에 내가 어떻게 실패를 다시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와 두려움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련된 독후 활동을 사진으로 살펴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5주차 활동입니다. 5주차 활동에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분야를 탐색하였습니다. 5주차 역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현재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집중하고자 이번 5주차에는 뇌 구조 그림 그리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어 고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 서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직업 탐색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가치관 검사와 직업 흥미도 검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직업 탐색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관심 있어 하고 흥미로워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관련 직업에 대한 브이로그도 시청하였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직업 가치관 검사와 흥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다양한 직업 탐색 활동을 바탕으로 멘티인 민경 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가 법률계에 관련된 것임을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6주차 활동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상상하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계에 관심이 있었던 멘티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관련된 체험을 실제로 진행하였습니다. 6주차에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주차에서 진행했던 직업 관련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멘티의 직업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멘티가 현재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법률계 관련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법률계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흐릿하고 모호했던 변호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짚어보고자 자신이 알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보고 실제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된 나의 미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며 이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써 표현하면서 조금 더 나의 미래에 대한 시각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주차 활동에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가져야 할 직업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호사라는 영화를 리뷰하고 그리고 모의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7주차 역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더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먼저 첫 번째로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멘토와 멘티 모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내용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 리뷰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리뷰 영상을 보면 영상 밑에 추가된 문구에는 돈보다 정의를 택한 변호사 이야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멘티와 함께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과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멘티에게 있어서 과연 정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짧게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의 토론의 주제는 선의의 거짓말은 옳은가, 과연 윤리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멘티는 찬성하는 입장을 선택하였고 멘토는 반대하였습니다.
따라 10분 정도 준비 시간과 자료 조사할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과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짧은 토론을 15분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업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와 관련된 모의 토론 활동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을 7주차에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음 8주차에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계열 학과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고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전체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차 역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이니만큼 자신의 감정을 표정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하루가 어땠는지, 그리고 일주일은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공감을 하고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은 학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저희의 활동 목표는 바로 대학교 학과 선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5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된 멘티의 법률개혁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멘티가 가장 희망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바로 법학 계열이었습니다. 따라서 멘티가 가장 희망하는 학과 1순위는 법학과였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멘티의 성향과 이러한 학습 태도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본인이 가장 희망하는 학과였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학과 1순위가 바로 법학과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사회법들을 공부할 수 있는 행정학과가 2순위, 사회학과가 3순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멘티가 정말로 법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법률 계열 분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이니만큼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5분 정도 줌에서 편지 쓸 시간을 주었으나 다소 시간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여 마지막에 카톡으로 서로에게 편지 쓴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멘토가 멘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고, 다음 사진은 멘티가 멘토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멘토로서 8주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좋았던 점과 다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멘토와 멘티 모두 활동에 애정이 넘쳤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자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매 활동마다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를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점은 대면 활동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점과 멘티가 고등학생이라 학교 일정이 너무 빠듯한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학교 일정이 빠듯했기에 미리 활동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또한 7주차에 진행했던 모의 토론을 사실은 실제로 대면을 해서 실제 부산지방법원 재판 과정을 체험하고자 기획하였으나 멘티의 바쁜 학업 일정 때문에 아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실제로 멘토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제 법원에 가서 실제 재판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본 활동을 정말 멘티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었고,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진로 활동이었는데, 아쉽게도 모의고사와 어떤 학업적인 다양한 상황들에 맞물려서 아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멘토로서 제가 느낀 점, 즉 멘토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8주 동안 진로 멘토로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와 함께한 모든 활동들은 멘티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진로 탐색 활동이자 경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8주차 활동 때 끝으로 멘티에게 정말 수고 많았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건네는데 정말 속으로 많이 뭉클하고 뿌듯했습니다. 무사히 8주 동안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멘토의 적극성과 멘티의 성실함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꿈드림 3기 멘토분들 그리고 황석현 당당자님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G2 융합학부 윤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최종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멘티에 대한 소개와 저의 목표, 계획들은 1주차 활동 소개를 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1주차 활동 주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저는 멘티와 친해지기 위해 멘티 나이대에 많은 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이야기로 첫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멘티는 요즘 가장 핫한 가수인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있었고 저 역시 연예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멘티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팀명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김석 이긴 팀으로 딱딱하거나 흔한 팀 이름보다는 멘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과 연관지어 팀명을 정한다면 멘티가 조금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나온 이름입니다. 멘티의 진로에 대해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멘티의 현재 꿈은 작곡가이며 작년 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해 원데이 베이킹 클래스를 수강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멘티의 꿈인 작곡가와 베이킹은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곡가라는 꿈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며 관심이 갔기에 그 꿈을 가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베이킹은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더 많고 다양한 직업을 알아가보고 케이크를 만들어보고 체육에 흥미를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멘티는 현재 체육에 큰 흥미가 없기 때문에 더 자주 접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과목도 좋게 바꿔보려는 멘티의 의지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멘티의 고민은 취미는 많지만 정확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곡가라는 꿈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링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 공통활동 내용이었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인드맵 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서로의 마인드맵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1주차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2주차 활동 주제는 나 알기, 직업 알기였습니다. 아로플러스에서 총 3개의 검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사를 통해 높게 나온 능력과 그에 비해 조금 낮게 나온 능력들을 본 후 낮은 부분은 멘티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적어보았습니다. 결과표에 나온 추천 직업군들을 보고 멘티가 관심이 가는 직업, 생소한 직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멘티가 직접 한글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후 한국고용정보원에 있는 청소년 길라잡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멘티가 알아본 직업들의 전망, 만족도, 임금, 필요한 능력 등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차 활동을 통해 멘티의 목표 중 하나인 더 많은 직업들 알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주차는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 활동을 바탕으로 멘티가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직업 혹은 멘티가 원래부터 관심이 있던 작곡가, 파티시와 관련된 책을 읽을 계획이었지만 멘티가 적절한 책을 찾지 못했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을 멘티는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승환 작가의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4주차에는 서로 읽은 책에 대한 느낀 점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멘티가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이라는 책을 읽으며 여러 위인들의 실패와 성공을 담은 이야기를 보니
실패는 자신에게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 도전은 거창한 것만이 도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멘티가 한 말 중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을 읽으며 모두에게 착한 아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받으려고 또는 미움받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5주차에는 영화 세월간이를 각자 감상한 후 줌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는 초등학교 때 세월간이를 굉장히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어 또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해 세월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줌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멘티는 1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그의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입식 교육과 시험에 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잊고 사는 현실을 풍자한 것이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들과 같은 대학생으로서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란초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나는 지금 대학 공부를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운다 라는 마음에 설레고 있는지 이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6주차에는 독서 후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는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 과학, 문화, 예술 편을 읽고 저는 저의 진로 중 하나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멘티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위인들 역시 모두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살아왔고 실패를 발판 삼아 한 계단씩 올라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은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책은 엔터테인먼트들의 마케팅 성공 사례, 한류를 이끌어간 많은 리더들의 이야기,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해외 마케팅을 꿈꾸고 있는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주차와 8주차 활동은 한 번에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 중 하나였던 베이킹 클래스를 수강하기 위해 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멘티의 학교 이야기, 멘티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이야기 등 멘티가 좋아하고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습니다. 멘티가 마음이 많이 풀린 덕분에 밥을 먹을 때에는 더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장난도 치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근처 카페에 들려 8주차 활동을 미리 진행했습니다. 서로에게 짧은 손편지도 적고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양식을 이용해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는 2주차에 했던 청소년 길라잡이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들과 그 직업들을 보다 더 상세히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작성을 했고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을 읽은 덕분에 앞으로의 도전이 두렵지 않아져 기억에 남는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 종이는 멘티가 추억할 수 있게 멘티가 간직을 하고 저는 스캔본을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8주차 활동을 마치고 베이킹 클래스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강사님은 멘티가 손이 빨라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칭찬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멘티가 처음 보는 사람과는 낯을 많이 가려 제가 대신 강사님께 여러 질문을 드렸고 강사님은 베이킹을 전공하면 좋은 점, 단점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진로 멘토링 때문에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을 하시며 강사님께서 만나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만족스럽게 클래스를 마치고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진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이 멘티에 대해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베이킹 쪽으로 멘티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저희 팀의 8주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성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한계에 부딪혀 목표 중 하나였던 체육에 관한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멘티와 원만하게 활동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멘티를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듯 매주 활동을 진행하니 8주 동안 어려움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멘티에게 좋은 정보들을 주기 위해 많은 정보들을 검색하다 보니 저에게도 좋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 저의 진로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활동 진행을 한 덕분에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2학기, 이번 학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멘토분들과 좋은 길로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최종 발표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멘토 김지성과 멘티 김강민의 최종 멘토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멘토링 활동 목표, 두 번째는 8주간 멘토링 활동 기록, 세 번째는 멘토와 멘티의 변화입니다. 우선 멘토링 활동 목표입니다. 멘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진로와 연결시켜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내놓았는데요. 멘티가 아직 중학교 1학년의 남학생이고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어떤 진로나 직업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활동 목표는 나를 찾기, 성장하기, 또한 즐거움까지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8주간 멘토링 활동 기록입니다. 첫 번째 주차에는 줌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멘티의 성향을 파악했고 또 멘토와 멘티가 같이 멘토링 목표를 설정했고 또 이때 멘티가 멘토링으로 얻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주차에는 MBTI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을 좀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직업적 성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3주차에는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멘티가 독서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라서 서점에서 첫 시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점에서 좋아하는 책 2권을 구매를 했고 또 이것을 나중에 독후감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가운데 멘티의 이름을 써놓고 멘티들이 자신 스스로 자신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뚝뚝 그려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에는 전주차에 구매했던 자기계발 도서 한 권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또 나의 흥미와 관심사 찾기라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단순히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또 왜 그렇게 느꼈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멘티의 대답을 유도했습니다. 5주차에는 또한 멘티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 관람을 하기 위해서 부산 현대미술관에 같이 다녀왔는데요. 같이 미술작품 관람도 하고 또 작품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6주차에는 멘토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서 제가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점이었는데요. 멘티가 손으로 직접 만들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미술이나 독서 등을 좋아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꽃꽂이 활동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직도 어떤 여성들만의 전유물 같이 느껴지는 이런 꽃을 만지는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멘티가 첫 시간에 말했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창의적인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실제로 멘티가 멘토링이 다 끝난 후에 말하기를 꽃꽂이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7주차에는
자기 자화상 그리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는 멘티가 또 그림의 소질이 있다기보다는 그림을 좋아하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또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사진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는 활동이 아니고 자기가 떠오르는 자신에 대한 모습을 계속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것을 잘하고 나는 어떤 색깔의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자화상 그리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주차 8주차에는 이제 저번에 구매했던 책 2권에 대한 독후감을 완성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았고 또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뭐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 어떤 점이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티와 멘토의 변화입니다. 우선 멘티의 변화입니다. 멘티가 길게 이야기해줬던 것들 중에서 가장 제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2문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멘토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수업 때마다 준비해줘서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멘토링을 하면서 진로는 정하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보면서 나 스스로도 몰랐던 새로운 취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멘토, 제가 느낀 멘토링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점들인데요. 멘토링을 매주 구상하고 또 활동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게 제 기억에 남고 또 뜻깊은 순간이었고요. 또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여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또 매주차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멘티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를 또 돌아보는 시간, 또 새로운 나의 모습, 또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로서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PPT를 마무리하면서 이 PPT를 보고 계실 멘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질문이 바로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또 나는 나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멘토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멘토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PPT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최종 또래 탄덴 진로 멘토링 최종 보고에 발표를 맡게 된 동남아 창의융합학부 16학번 유재현입니다. 우선 제가 항상 매 발표 때마다 사용하는 문구인 월트 디즈니의 꿈꿀 수 있다면 그 꿈을 꿀 수도 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활동 목표와 목표 설정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차별 활동 목표, 8주간의 진로 멘토링은 어떻게 해왔는지, 마지막으로 활동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발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저의 멘토는 현재 동순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장대한 학생입니다.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언어과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들이 부족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로와 현실이라는 벽 사이에서 올바르게 달려나가고 더 넓은 관점으로 직업에 대해 찾아보고 이해하며 내가 이 전공, 이 직업을 왜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와 요소들을 찾는 것을 저희의 가장 주된 활동 목표로 설정을 하고 매 활동 때마다 이러한 활동 목표를 인지하며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1주차 저희의 활동 주제입니다. 함께 활동 방향성을 정하고 같이 진로 고민과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주차에서는 자기 정체성 확립 및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강점 찾기, SWOT 활동을 통해
강점, 약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해보는 활동을 2주차에선 진행을 했습니다. 3주차에서는 일과 직업 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즉 진로 적성 검사 및 결과를 통해 진로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에서는 독서하기 10대를 위한 실패 수업이라는 주제로 같이 도서를 선정하고 멘티와의 의논을 통해 저희의 활동을 진행할 도서를 정한 후 읽어보고 5주차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4주차에서 저희가 읽은 도서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청소년 진로도서 베스트셀러를 선정하여 함께 독서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5주차에서는 앞선 4주차에서 읽었던 도서를 멘티와 함께 독후감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나이도 다르고 현재 지내오고 있는 환경이나 학습 환경 등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었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독후감을 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바탕으로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6주차에서 또한 함께 선정한 도서를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실패에 관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 쓰는 활동을 진행을 했다면 이번 주차에서는 어떤 식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로와 맞게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지침서가 되어줄 수 있는 도서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주차에서 또한 6주차에서 읽었던 도서를 함께 느낀 점을 공유해보고 독후감 작성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8주차에서는 우선 앞선 7주간의 활동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멘티에게 가장 알맞은 언어 관련 직종들을 함께 찾아본 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1주차입니다. 1주차에서는 8주간 멘토링을 위해 멘토와 멘티 간의 공동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멘티의 주된 흥미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즉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여 보다 더 서로 유대감을 쌓는 벽을 허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주차에서는 SWOT 활동을 통해 멘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 후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가 SWOT 활동에 대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선 저를 예로 들어 SWOT 활동을 먼저 보여준 후 멘티가 보다 더 쉽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3주차에서는 직업정보조사와 커리어넷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멘티가 어떤 직업에 알맞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이 3주차 진로 적성 검사 활동에서는 멘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통역사나 관광 가이드, 즉 언어 관련 직종들이 아닌 위 검사에서 멘티의 주된 흥미와 적성이 음악이나 예술 쪽 분야로 나와서 멘티가 조금 괴리감을 느꼈던 그런 주차였습니다. 4주차에서는 독서하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멘티의 진로 고민에 도움이 될 서적을 찾아본 후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5주차에 느낀 점 공유를 위한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이번 주차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5주차에서는 앞선 4주차에서 읽은 도서를 바탕으로 독후감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번 주차에 함께 읽었던 두 권의 책에 대한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작성했던 감상문을 각자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주차에서 또한 함께 선정한 도서를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티가 원래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인 통역사와 관광 가이드 등의 직업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모습들과 그리고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책을 찾게 되었고 미래가 두려운 너에게라는 제목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는 독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서는 함께 읽은 진로 도서 감상 나누기 및 독후감 작성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책 내에 있었던 여러 문구 중 옆에서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거나 피하자.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가는 길의 과정에 충실히 묵묵히 걸어가자.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 등의 문구들이 위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멘티에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구들이어서 이번 발표에서도 이 문구들을 소개하고자 들고 오게 되었고 멘티 또한 이런 문구들을 통해 많은 힘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느꼈던 괴리감이나 여러 문제점들을 통해 조금 해이해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주차가 되었습니다. 8주차에서는 우선 언어 관련 직종들을 함께 찾아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언어 전공 관련 직업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7주간의 활동들을 함께 정리해보고 멘티에게 가장 알맞은 언어 관련 직종들을 함께 찾아보는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멘티와의 시간 약속 문제가 조금 생겨서 8주차 활동은 실제로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추후에 멘티와 개인적으로 이번 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선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들은 이번 지금까지의 멘티와 8주간의 활동을 하며 찍었었던 줌 활동 사진들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야외 활동 시 많은 제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멘티와 대면으로 함께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아쉽게도 활동의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멘티가 언어과 지망을 희망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하려고 했으나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현재 코로나19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부분의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많이 아쉬웠고 언어 전공자 멘토와 언어 전공 희망자 멘티가 만나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멘티는 조금이나마 덜고 저의 이런 경험들이나 조언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실패나 이런 어려움들을 멘티는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기를 항상 원했고 멘티 또한 그런 활동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고 또한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자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하였고 멘티 또한 저의 이런 노력에 많이 따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간 보고에 이어 한별이랑 최종 보고에 대해 발표하게 될 영어학 1학번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별이랑 최종 보고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의 목차는 첫 번째 활동 목표 선정 이유, 두 번째 주차별 활동, 세 번째 느낀 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활동 목표를 들어가기 앞서 저의 멘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멘티의 이름은 박한별이고 학교는 유랑여자중학교입니다.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며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공무원이라는 희망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 목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을 한별이랑이라고 짓게 된 이유는 한별이랑 같이 멘토링을 잘해보자라는 이유로 한별이랑이라고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 멘티의 고민은 공무원이라는 진로가 있지만
진학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목표는 공무원이라는 한별이의 구체적인 진로를 가지고 진학계획, 즉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계획을 세우는 것을 활동 목표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별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멘토와 멘티 간 라포를 형성하고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멘티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멘티가 멘토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멘티가 낯을 많이 가려서 라포를 형성하는 데 조금 어려웠고 낯을 많이 가리는 멘티의 성향을 비추어 제가 계획한 활동들을 조금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정한 계획들을 2주차부터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2주차에는 자기 이해 활동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마인드맵을 그리고 발표를 진행하였고 자기 자신 수업 분석표를 작성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주차에 활동할 도서를 정했는데 이때 스와트 작성을 한별이가 많이 어려워한 것 같았고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주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 사진은 저와 한별이가 수업 분석한 작성인데요. 저의 장점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한다, 그리고 친화력이 좋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약점은 성격이 너무 급하다,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고 한별이는 집중을 잘하고 청소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한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는 진로 분야, 좋아하는 음식, 성격, 취미, 좋아하는 것들, 즐겨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한별이도 취미, 또 가족, 그리고 꿈, 그리고 현재의 고민, 그리고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으로 자기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3주차 활동에서는 책을 선정하여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주차에 진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이 책을 직접 멘티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읽은 부분에 대해 짧게 자신의 느낀 점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책은 주로 생기부 관련 작성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대학 진학 상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책을 멘티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웠고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훗날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게 되었고 옆에는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에 비추어 진학상담, 대학교 진학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주차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독후감 마인드맵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주차 때 읽은 책에 대한 독후감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마인드맵을 작성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멘티의 준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아 발표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았고 이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왼쪽은 멘티가 작성한 감상문이고 오른쪽은 제가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5주차 활동에는 3주차에는 멘티가 선정한 책을 읽었다면 5주차에는 제가 선정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 성찰에서 제가 추천한 책이 심리와 관련한 힐링 에세이였는데 아직 한별이가 읽기에는 너무 성숙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공감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별이 수준에 맞춰 책을 선정하지 못한 점이 이번 활동에서 가장 아쉬웠습니다. 왼쪽에는 한별이가 작성한 마인드맵이고 오른쪽은 제가 작성한 마인드맵입니다.
다음으로 6주차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저희가 선물로 받은 독후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는 기프티콘이나 문구류 선물도 있지만은 기프티콘 대신 좀 책을 선물해주자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고 7주차에 볼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활동 성찰에서 영화를 고를 때 저는 학교에서 제시한 영화를 추천했는데 한별이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한별이가 원하는 영화를 선택하고 저도 따로 선택하여 서로 다른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너무 한별이의 관심사를 생각하지 않고 영화 선택을 주도한 것 같아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한별이에게 제가 선물해준 책에 대한 한별이의 감상문이고 오른쪽은 제가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요. 한별이는 이토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순간 그리고 있으려나 서점, 달러굿즈, 꿈, 백화점을 통해서 자기가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더니 멘토링에 할 동기가 부여가 되었고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극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우측에 보이는 책 표지를 보시면 제가 선택한 책은 교수님이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책이 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고 제 진로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별이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주차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진로 심리와 관련한 영화 감상문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저는 굿윌 헌팅이라는 진로와 관련된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고 멘티는 심리와 관련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선찰에서 한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멘토링을 진행했고 너무 밤늦게 진행되어 서로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활동을 할 때 집중력이 조금 더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마지막 주차에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 최대한 빨리 끝내 서로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에는 한별이의 감상문이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감상문을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미래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멘토링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편지를 쓰며 멘토링을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활동인 만큼 서로가 좀 더 풀어졌던 모습이 초반에는 있었고 미래계획 작성을 한별이가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이에 한별이의 수준에 맞는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왼쪽에는 한별이의 미래계획서 작성이고 오른쪽은 제가 작성한 미래계획서입니다. 왼쪽은 한별이가 저에게 쓴 편지이고요. 오른쪽은 제가 한별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멘토링을 통해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며 멘토링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멘티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서로 대화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활동에 대해서 막막하다고 생각이 들 찰나에 2주차부터는 멘티가 낯이 풀려 조금 농담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까지 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멘티가 모든 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에 계획한 모든 활동과 멘토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믿고 잘 따라와줘서 고마웠습니다. 또한 멘토링을 하면서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한별이의 목표도 달성하게 되었지만 저 또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한별이 성장과 동시에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래 탄뎀 진로 멘토링 중간 보고서 발표를 하는 영어학부 노이진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의 멘티를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멘티와 함께한 주차별 활동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주차까지 진행한 활동에서 멘티와 함께한 멘토링에 대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저희 멘티는 신유경 학생입니다. 현재 유랑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진로가 정말 뚜렷한 친구입니다. 그 진로는 바로 교사라는 직업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꿈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에게 있어서 교사는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사라진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고민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저의 진로와 저의 멘티 진로 분야가 같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교사가 사라진다는 걱정을 덜어주고 멘티에게 또 다른 분야를 직업을 찾아주는 것을 저의 멘토링의 목표입니다.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중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유대감 형성을 목표로 두었고 저희는 팀명을 정했습니다. 저희의 팀명은 위너스. 멘티와 멘토는 진로 멘토링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 활동에 임하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주차에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마인드맵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진행하게 될 감정 바구니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2주차에서는 멘티 자기 자신 파악하기를 목표로 두고 MBTI 검사를 토대로 자기만의 단어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난 주차에 설명한 감정 바구니에 대해 자기가 겪은 일주일 동안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주차에서는요,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일주일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정 바구니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모래밭 아이들이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멘티 유경이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교사가 꾸민 친구들에게 정말 유용한 책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저희 4주차 활동에서는요, 지난 주차에 읽었던 모래밭 아이들의 책의 독후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주차 활동에서 멘티의 유경이가 독후감을 써오지 않아서 활동을 2번 진행하였는데요. 멘티 유경이는 이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저와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유경이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 5주차에서는 특별하게 롤플레이 역할 놀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5주차에서는 유경이가 이 주차에서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셈 치고 멘티 유경이가 자기의 꿈인 선생님이 되어 저한테 가르치는 역할 놀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인 거라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 정말 이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할 놀이를 통해서 저는 유경이의 교육 가치관이 성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 가치관이라는 성립하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유경이는 더욱더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유경이의 고민이 미래의 교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덧불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사라지지 않고 AI가 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교사가 하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사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2주차, 5주차에서는 저와 유경이에게 뜻깊은 주차 활동이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주차 활동에서는요, 영화 시청을 하였는데요. 이 영화는 디태치먼트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미국의 빈민가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상을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디태치먼트의 영화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가 된 헨리 바스는 학생들을 다루는데 능숙한 편이지만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문제 아이들만 모아둔 학교에서 교사도 학생도 모두 서로를 포기한 채 암담한 상황인 곳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엄하게도 하고 부드러운 헨리 모습에 학생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헨리 바스는 왕따인 메리다스와 거리에서 만난 10대 소녀 에리카로 인해 점점 변화를 겪는 헨리 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미국 빈민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저희 7주차 활동으로는 저번 주차에 본 영화에 대해서 감상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주차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주차에 본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해 유경이가 감상문을 쓰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청불 영화이기 때문에 유경이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영화 리뷰를
해놓은 거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참 길게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상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한번 그 영화에서 보면은 명장면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사를 따와서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저는 막 각자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를 말해보도록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주차 활동인데요. 이 시간은 정말 오지 않았으면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슬프기도 했고요.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되게 뭔가 가슴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또 마지막 활동이라고 하니까 시원섭섭하기도 했고요. 금방 멘토링이 끝나는 것 같아 슬프기도 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편지 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각자 명함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8주간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한 멘토링이 끝났습니다. 저번 중간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멘토링을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하면서 그런 걱정들은 다 날아가 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중간 보고회가 지나고 나서 5주차부터 멘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기도 했고 시간 약속도 어기고 뭔가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사를 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래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6주차에 멘티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조금의 잔소리를 더하기도 했죠. 멘티도 힘든 일이 있었고 지루해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인 활동을 하려고 진행하였고 일상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활동에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진행하여 8주차 마지막 활동까지 어려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좋은 점은 멘토링을 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꼈지만 멘티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 좋았고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멘토링의 또한 아쉬운 점은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버벅거렸던 부분과 중간중간에 멘티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멘토링을 또 하게 된다면 또는 제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 활동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친근감 있고 재밌는 선생님이 되거나 좋은 누나, 좋은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